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바쁜 일이 있어서 방송을 쉬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 항모 피격 소식, 그리고 급유기 추락, 트럼프 패배는 개전시 확정, 이란의 체크메이트 전쟁 배상금, 앵글로 아메리카 질서 붕괴,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헤그세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절망에 빠져 숨어있다, 지하에 숨었다, 겁에 질려있다, 지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란 외무장관은 테헤란 거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헤그세스가 이란 지도부를 비판하는데, 자, 대통령, 외무장관, 그리고 이제 전쟁 지휘부 성직자, 이들이 나와서 이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뭉치고 이제 저항하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에게서 승리란 무엇인가? 생존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가능하다 하면 잠재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미군 기지 공격 가능한 원점을 다 밀어낸다든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 파괴 위기까지 가면은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유동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애초 이란의 승리의 의미는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화해를 했다. 이 경우 미국은 이제 걸프만 연한 국가들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이란, 이 페르시아 이 국가까지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글자 그대로 오일을 이제 이 페트로달러를 완전히 서포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면 이란의 승리는 다이렉트로 미국의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정식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승리는 이란의 패배, 이란의 승리는 미국의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패배한다고 하면 이란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란의 승리 의미와 미국의 승리 의미는 다릅니다. 자, 만약에 이란이 이제 독자적인 국가로 미국에 대치되는 국가로 이렇게 생존을 계속하게 된다. 자, 미국의 이 중동 지역의 영향력이 무너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을 미국에 남기게 됩니다. 금융 질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것도 그렇죠. 이것은 차차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팍스TV는 지금 트럼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팍스TV에서 지금은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계속 이제 이란의 장비를 파괴하는 영상들 이런 것을 이제 털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폭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장면은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한 30% 정도. 자, 그리고 폐장비들이 있습니다. 방치해둔 거, 버려둔 거. 미국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저 시애틀 앞바다 가면은, 이제 건너편에 가면은, 미국 잠수함들 그 한 10척 정도 폐 잠수함이죠. 이런 거 쭉 돼 있고, 이런 폐장비들, 60년, 70년 지난 것들. 동시에 이 이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털어대죠. 중요한 것은 고가치 자산이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미국 펜타곤이 올린 영상이 이제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군함 한 척이 인도양 앞바다에서 맞았죠. 이건 사실은 참 국제법적으로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지 않는 배로 이렇게 달고 이제 깃발을 걸고 가는데 그냥 이제 때려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연일 무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서안지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중해 쪽으로 완전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이 주택가에 있고 상공업 지구에 있고 이렇게 막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소닉 미사일이 한 방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9개의 빌딩을 함께 철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의 인프라가 다 무너진 상태죠. 금이 간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는 물론 고층 빌딩만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고층 빌딩 한 2개, 그리고 5층, 4층 이런 건물들이 옆에 이제 주변에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철거해야 될 정도로 지하 이 파운데이션의 충격이 크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만 심각한 상황으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영상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떼어내고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올리면은 10년인지 20년인지 징역형인가, 바레인도 그렇고 사우디 이런 데도 영상을 못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 상황, 이것은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애초 민간인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란의 이제 군사시설은 지하 깊숙이 있습니다. 일단 현존하는 무기로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뭐 핵무기를 써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란의 공군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투기는 물론 있습니다만 아직 쓸만한 것들은 지하에 이렇게 감춰두고 별로 이제 띄우지 않습니다. 쿠르드를 폭격할 때 한번 이용되고, 그리고 바레인을 때리려고 한번 들어왔는데 실패했습니다. 유격되었죠. 그리고 이제 테헤란 상공을 이렇게 정찰 비행하고 뭐 이 정도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공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란에게 이제 러시아가 자기 대공 시스템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은 그냥 이제 몇 개만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면은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이란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러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란인들은 이 러시아를 미워합니다. 이게 그냥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이쪽 시절에 이란에 대해서 분탕질을 많이 쳤습니다. 특히 소비에트 시절에는 이란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뭐 쿠르드, 아제르, 투르크, 페르시안 일부도 이렇게 이제 이 공산주의 단체들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자금을 대고 또 무기도 지원하고, 이들이 샤 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호메이니에 의해서 극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말 잔혹하게 탄압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흑화돼서 완전히 테러 단체로 변했는데, 어쨌든 이 소련과 이제 러시아가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대공 시스템을 이제 러시아 것을 그대로 사오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거 시리아에 이제 러시아 대공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투기가 뜨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폭격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간첩들이 모스크바에 드글드글하다, 이런 사실도 이제 이란은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방공자산을 파괴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공군자산이 영공을 누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MQ-9이나 헤르메스 같은 첨단 드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한 26대가 지금 격추되었습니다. 이 가치를 다 합치면 총 1조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한 10%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피드로 이제 추락을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1주가 지나면 또 이제 10%가 추락한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 재고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 대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멍텅구리 폭탄을 자유롭게 떨어뜨릴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미국의 승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펜타곤에서 이런 이제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대공 자산은 여전히 이제 건재한 것 같다. 수량 측면에서 이제 전쟁 전과 별 다름이 없다. 결국 이란의 대공 자산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여기에 이 강력한 이제 전자전 시스템을 갖다 두었다.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그것을 제밍을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펜타곤 관계자 이 말이 맞다. 이란의 이제 대공 시스템이 건재하다. 모바일 하면서 옮겨다니면서 또 숨겨두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나 중국의 이제 전자전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러우전에서 다 입증이 되었죠. 자, 한국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제 전자전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한다. 여기에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떤 형태의 이제 전자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헤그스에서도 그렇지만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는 다 파괴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는 건재하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어제 기사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발사대 파괴 영상 보면은 나무로 앞면만 이렇게 이제 찍어 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고 이제 별 쓸모도 없는 거, 뭐 트럭 같은 거, 봉고 트럭 같은데 이 드론 발사대 이런 것들, 물론 유폭이 발생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이 드론 같은 게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건재하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아무리 산악지대 융단 폭격을 해도 이 군사시설의 한 10% 정도를 파괴하면은 뭐 15% 정도, 이게 맥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과거 경험에 따른 겁니다. 뭐 세르비아 폭격, 그리고 사담 이제 후세인 방어선이죠. 이런 것입니다. 군사시설을 요새화한다, 뭐 지하에 이제 땅굴 파고 만든다, 이런 것은 어떤 이제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급역의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이제 사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4명의 이제 미군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한 대는 이제 파손을 입고 이제 어쨌든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라크 상공입니다. 이라크 내에는 이제 친시아파 민병대들이죠. 그래서 친시아파 민병대가 무언가 쏘지 않았나, 맨패드. 그런데 맨패드 가지고 상당히 높은 고도를 타격한다. 이것은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이란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대공 무기가 이제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 대는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가 이제 파손당했는데 뒤에 보면은 꼬리 날개 부분에 무언가 맞지 않았나. 미국은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하고 뒷부분이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잠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날아갔죠.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꼬리 날개 일부분이 날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만 S-300이나 페이트리어트 이런 데 맞았으면 흔적도 없이 이제 공중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런 것은 아니고 매우 작은 형태의 이제 대공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로이터링 대공 미사일입니다. 일단 공중에 뜹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죠.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은 상태에서 돌고 있다가 이제 적기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제 2차 추진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3호구 로이터링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를 요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이제 드는데,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 자체가 이란은 이제 은밀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 공중에 띄우고 있으면서 일종의 공중 매복을 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기가 오면 2차 추진하죠. 물론 파괴력은 약합니다. 맨패드보다 화력이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정확한 실체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매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미사일 지상 발사대죠. 일단 띄웠다가 로이터링한다. 일종의 이제 매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모 링컨이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떴는데 일단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방 맞지 않았냐. 왜냐하면 링컨 항모 측에서 세탁실에서 화재가 났다, 뭐 작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또 다른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항모가 상당히 먼 거리로 이렇게 물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제 폐주한다, 도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 이런 항모가 이제 한 발을 맞았더라 하더라도 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항모 자체는 뭐 워낙 튼튼하게 좀 뭐 극초음속 미사일 맞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뭐 드론에 한 방 맞고 이런 상황에 항모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미국 전쟁 군사력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 방이라도 맞았다 이러면은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미국이 여기를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캐심 섬입니다.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곳은 관광지입니다. 이 관광지 리조트 있는데 미사일을 던졌는데 그래서 4명이 희생되었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때려서 민간인을 소개시키고 이쪽에 무슨 군사작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한다. 자, 분명히 미국은 어떤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초 이 전쟁 시작 자체가 기습적인 공격이죠. 자,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에도 폭격을 했죠. 이것은 또 이제 역시 전쟁 범죄입니다. 이란 사회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간 이제 인프라를 때리는 겁니다. 물론 이란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은행을 이제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BI는 미국 서해안, 뭐 LA나 이런데 이란 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테러를 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펄스 플래그도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사일 생산량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토마호크 57발. 이것은 미국의 국방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블룸버그 리포팅이죠. 자, 이제 사드 96발. 이 대공 시스템, 대공 미사일은 사실상 소진되었습니다. 미군 전력은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 그리고 유럽, 이제 아태 지역이죠. 이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미국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야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자, 그리고 중동은 유럽이나 이제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자산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중국에 대한 방어망이 옅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3분의 1을 쓰지 않았나. 자, 아시아 태평양, 미국 본토 이런 데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것도 만약에 3분의 1을 더 소진한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을 가정하고, 자, 그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안전 제고, 세이프티 스탑 이 레벨에 접근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격용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동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죠. 저도 이 소식 듣고 이제 간만에 좀 눈물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졸라 슬프죠. 자, 이 벤 그비르죠. 이 국토안보부 장관 이 친구도 사망했는데, 자, 이란 놈들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정말 안타까운, 정말 여러분도 함께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 조건으로 이란이 세 가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라. 민간용으로 핵 프로그램 개발한다. 핵발전소 원료라든가 또 병원에 이용하고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전쟁 피해 배상금. 당연히 이제 이란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공격, 이것은 연합작전입니다. 걸프만 연안 국가들, 사우디, 그리고 다 공모했습니다. 유럽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들이 일종의 이제 연합 세력을 끌고 와서 이란 파괴를 위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재공격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 이것은 조약인데, 미국은 협정이나 조약을 맺지 않는 나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조약을 맺었다. 이것도 이제 지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미국과 조약을 맺어도 미국이 지킨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런 거 무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 파괴시킨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이스라엘은 핵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도 배제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란은 미국에 카드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휴전을 하고 전쟁 피해 배상금을 받는 겁니다.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을 하는 거죠. 자, 이 GCC 국가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진정한 배후 세력과 동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98년 세르비아 폭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유고라는 당시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는 것, 이제 소련은 해체했는데 유고라는 공산 정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체는 독일,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바로 그 배후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주체가 있죠. 전비 대부분을 댄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미국은 이들의 돈을 받고 청법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만, 자, 밀로세비치는 연착륙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적으로 이제 찢어 해체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르비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육군 군사력, 이것도 이제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지역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은 이 히틀러에 맞서 싸운 핵심 전승국 유고슬라비아는 티토가 이끌고 이 붉은 군대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을 파괴한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독일은 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겉으로는 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일 정치인들 나와서 유럽 내 전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패전에 대한 복수심, 주변 강대국 해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돈을 댔다.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도 핵심 주체는 독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란 공격 배후 세력, GCC 국가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검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란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GCC 국가들 부자죠. 자, 이제 미국은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별도로 빼겠습니다. 만약에 전쟁 배상금을 한다. 이때 미국은 GCC 국가들을 상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CC 국가들이 너희들이 돈을 대어라. 이렇게 해도 GCC 국가들은 어떻게 이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곳에서는 하이마스가 숨어 있다가 나와서 미사일 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가장 쉽게 이란의 이제 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MBS는 과거입니다. 2024년 제어드 쿠슈너 개인 투자사에 20억 불 투자를 약속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돈을 보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트럼프 아들 코인 사업에 15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역시 일종의 이제 전쟁용 뇌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제가 이제 계속 추측합니다만 쿠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 세력의 로비를 받고 때리고 이런 식의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상대를 잘못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GCC 국가들 수장을 만나서 조율을 하겠다. 휴전을 위해서 GCC 국가들, 야, 너 얼마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은 돈 안 냅니다. GCC 국가들에게 더 안기는 거죠. 자, 이제 GCC 국가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미국의 오일 메이저, 뭐 프랑스 토탈 이런 애들의 오일 이제 지분들 여기 상당히 있습니다. 수 트릴리언스 달러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상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이 이들의 이제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가 호르무즈로 나가고 있죠. 자, 지금 이란의 석유는 중국 국적선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선 유조선입니다. 대거 들어와서 계속 이제 만땅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이 필요한 거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아댈 겁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이란을 지원하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일을 비싸게 팔아먹어서 뭐 입이 째져 있을 겁니다. 자, 이들 국가 다 더해보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토탈, 영국의 이제 더치쉘, 미국의 오일 지분들, 이들은 수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죠. 바로 이것을 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뢰를 설치했는가? 뭐 몇 개 설치했다 모르겠습니다.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중국 국조선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우호국들의 선박은 계속 들어와서 이제 기름을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뢰는 한번 설치하면 설치한 사람도 이렇게 철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뢰, 그리고 이러한 해협 봉쇄를 위해서 기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기뢰는 갖고 있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드론, 뭐 천문학적인 드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활성 이제 기뢰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 밑에서 비활성 상태로 있다가 무언가 오면은 이제 신호를 넣으면은 뜨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공식적으로 기뢰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루머로 이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9년 뉴스입니다. 자, 후티가 불과 이제 드론 10대를 보내가지고 사우디를 공격을 했습니다. 유전지대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두 군데 중요한 곳인데 한 군데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 이것은 6개월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피해죠. 이때 이제 유가가 잠시 급등했습니다만. 자, 이 후티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란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쪽 지대 유전지대, 사우디부터 전체 걸프만 연한 국가들, 이제 석유 수출 관련된 인프라를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서는 안 되죠. 대재앙입니다. 자, 아직까지 미국은 이란의 이제 석유 수출 지대를 파괴한 것은 아닙니다. 이 테헤란 옆에 이제 정유시설, 이것은 국가 내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란은 늘 체크메이트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메이트를 불렀습니다. 전쟁 배상을 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겠다. 이것은 엄청난 이제 체크메이트고, 그리고 결국은 GCC 국가들이 굴복을 하게 된다. 이때 중동 지역 전역의 이제 지정학적인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중동은 더 이상 이제 미국에 의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의존했더니 결국 이런 결과에 직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후티가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불바다가 된 이것을 이제 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GCC 국가들, 사우디 포함입니다. 자, 이들 국가와 미국과의 연관, 뭐 혹자는 텍산 사우디, 뭐 텍산 아라비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텍사스의 거대 오일 파워와 이 사우디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1920년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국도 등장하죠. 자, 그리고 1940년대 그 이후에 투자하고 이제 락카펠러가 투자를 해서 원유지대를 발견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어져 온 연관관계, 즉 이 GCC 국가들 전체가 미국과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죠. 동시에 페트로달러의 기반이 됩니다. 물론 향후에도 GCC 국가는 여전히 미국에 이렇게 어태치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란은 쉽게 이 유전지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뭐 이 한글 블로그로 올라온 거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우디나 GCC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뭐 아람코, 페트로달러 만들어진 거, 키신저 이런 내용들 아마 뭐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앤토니 블링컨, 뭐 저는 이 양반을 증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게 이제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은, 이 바이든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이란을 때리자 이런 유혹, 압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앤토니 블링컨은 이 점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저애들이 자 이제 바이든에게 계속 꼬신다, 이란 때리자고. 그러나 이 바이든은 여기에 빠져든다. 이것은 미국의 함정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유혹,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레이건 때도 있었습니다. 레이건에게 이스라엘이 계속 꼬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루트 이제 해병대 테러,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헤즈볼라는 이렇게 미국의 테러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유지군 업무를 다른 국가들과 함께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테러를 한다. 이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옵션이죠. 그런데 그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기이한 것은 레이건은 바로 이제 미군을 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레바논을 때려서 헤즈볼라를 박살을 내야 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레이건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헤즈볼라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테러 이후. 진짜 얘가 미국 해병대 막사에 테러를 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살려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제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병대 테러 이것도 false flag가 아닌가. 이 밑에 있는 그 짱나라가 저지른 거.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심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미국이 해병대원들 한 5천 명을 빼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파견한다. 자, 이제 해병대. 자, 이 미국의 뭐 육군 이건 좀 약합니다만 해병대나 이제 공수부대는 즉각적으로 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 5천 명을 보낸다 무슨 상륙작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 뭐 호르무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야, 이제 이란 놈들 끝장내버리겠다. 막 박살내버리겠다. 막 불바다로 콩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트윗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인들은 이 트럼프가 녹아내리고 있다. 멜다운. 자, 이제 뭐 이성을 상실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 가능하지도 않고 만약 진짜 시도를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전략적인 섬 이런 데 상륙해서 점령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죠. 불과 20-30km 내에 있는 겁니다. 자, 해안에 이제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 포들, 드론들 이런 게 마구잡이로 날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점점 더 중국과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 사령부에서 뺀다.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스칼레르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미국이 파산한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에 대한 이해, 우리의 법적 전통, 공동의 가치관, 헌법, 이 파운딩 파더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이 공화국의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민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특히 마가의 광적인 사람들, 자, 무지, 오만함이 무력한 남자의 몸에 이제 갇혀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폭력을 이용한다. 당신이야말로 문제의 원인이자 당신은 해결책이 아니다. 당신은 마가 지지자 아니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미국의 적이다. 미국인들을 향한 겁니다. 당신 가짜운동, 당신은 폭력을 선택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알지 않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기집애처럼 징징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넌 너무나 멍청해서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이미 졌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트럼프가 첫 번째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의 패배는 확정되었다. 지금 이 마가의 이제 전쟁을 지지하는 그런 마가는 이제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상당수 이성적인 마가는 이제 트럼프와 좀 거리를 두고 있죠. 자, 지금 집에서 이제 두려움과 혼란에 쌓여서 미국 이겨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혼란 그것 자체가 패배라는 거다. 제발 이 멍청이들 때문에 공화당까지 함께 끌어내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스칼레르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적들이 미국인을 해치는 것, 이것을 처벌 없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손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스칼레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명심해라. 우리는 적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적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침공해서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이들이 적이 된 거죠. 이란, 이라크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측에 전쟁을 끝낼 시간을 일주일 줬다고 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는 이런 종류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 때리는 거죠. 자, 그런데 무언가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미국이 하고 있는 건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누적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지속했을 경우 미국의 치명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란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란 나라는 트럼프 혼자 이제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대 세력의 목소리는 나오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어떤 정책 결정의 투사가 됩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시간을 정했다. 이것은 전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악화를 막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힘을 과시하는 수사가 오고 가지만 뒤에서는 휴전을 위해서 미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휴전하겠다. 그런데 테헤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테헤란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쟁 배상입니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말 그건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좀 기독교 우파 이런 분들 목소리 좀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스라엘을 숭배하는 가짜 우파들. 지금 미국이 코피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기본적인 멘탈리티는 미국이 무슨 멍청한지 나쁜 짓을 해도 일단은 미국이 하는 거니까 옳다 편을 들여야 된다. 그래도 중공 빨간이보다 낫지 않냐, 이슬람의 그런 놈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무엇을 해도 패배로 끝난다. 이것은 미 펜타곤의 오랜 상식입니다. 심지어 핵무기를 써도 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군사력 때문은 아닙니다. 지형, 원정전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물론 이란전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란이 뉴욕이나 이스라엘을 점령한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란 승리의 의미는 아닙니다. 자, 트럼프는 혹시나 하고 질렀습니다. 그리고 망국의 함정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장점, 제한적인 무력 사용 그리고 실용적인 임기응변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실존적으로 진지하게 나오면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란 깨구리에 장난삼아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에겐 실존적인 성전이죠. 현실적으로는 패배이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두리뭉실 이란에 양보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최선의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떠안게 될 엄청난 전략적인 어떤 후유증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엔 바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옆에 이제 망둥이 헤그세스 이런 애들은 미국인 중에 한 줌에 불과합니다. 그들만의 생각으로 미국이 흘러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은 월남전 패배 후 각성과 재건 한 20년 동안 뼈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다시 이제 초강대국으로 거듭났죠. 이것도 지금은 아주 낙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것에 있습니다. 미국 내부 이제 마가는 이미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안에 이제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영향력은 없지만 한국의 소위 가짜 우파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의 건국 정신, 자 이제 물려받은 권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제국주의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망각한 겁니다. 미국이란 공화국의 가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이들, 이들이 도대체 무슨 정치적인 승리를 미국 내부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얻어내겠습니까?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예수를 울부짖고 사탄을 섬기는 가짜 기독교인들, 시오니스트 크리스찬, 복음주의 버러지들, 내부는 잔인성과 파괴적인 충동으로 가득합니다. 도덕적 판단력, 윤리적 직관력도 상실한 좀비떼들. 이들에게 지저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트럼프나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신에 배역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이 곧 진리고 진리는 예수의 말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 있죠.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오니스트 크리스찬들, 전쟁에 광분하는 이 그레이엄 같은 놈들, 자 이들이 바로 미국을 파괴하는 미국의 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